올해 말 내년까지는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은 앞으로 완화는요 계속 갈 겁니다. 방향성이 그렇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9월 1일 신문에 보면은 역대급 거리 절벽의 지방 곳곳에 조정 지역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2022년 9월 14일 날 진짜 풀어달라, 급락의 아우성이다, 지자체들이 진짜 되게 심각하게 어려움들을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거세다, 부산, 청주, 동두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촉구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국토위에서 심의위, 이제 주거정책 심의가 곧 열릴 듯이라고 해서 요번에 저번 주 수요일 날 열렸죠. 해제를 해줬습니다. 동두천이나 외곽이라든지 지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화가 나는 사람과 민원을 제기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이런 김포 같은 경우에 왜 차별하냐, 이게 해제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서울의 강남권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올해 말 내년까지는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수를 살려야 되죠. 하고요, 지자체가 죽거든요. 이렇게 울 겁니다. 계속 민원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명분을 삼아서 풀어주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너무 안 거쳐요. 지금 2022년 2월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최소 연 7천억 원이 빨간불이다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취득세가 8조 증발 위기에 있대요. 역대급 거리 절벽에. 심각하죠. 지금 이렇게 세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이제 도시죠. 그리고 시군, 이렇게 이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의 비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책이라든지 개발 사업들, 복지 이런 게 다 정지가 됩니다. 되게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가 이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군에서는 이 취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보시면은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에 세금을 보면은 도에서 가져가는 게 비중이 100 중에 75입니다. 근데 이 75 안에 취득세가 29%입니다. 29%. 나머지 비율 보십시오. 1%, 6%, 4%, 0%, 1.5%, 지방 소비세 8%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방 소득세 형식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거, 시군에서 가져가는 거는 주민세가 비율이 1%, 5.7%, 4.9% 이런데, 여기 보시면 지방 소득세 있죠. 7.4%. 제일 높습니다. 다른 연도를 봐도 마찬가지 29% 제일 높죠. 26%.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호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완화다, 필요하다라는 명분과 어떤 기회를 가지고 이것들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하는 시기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금을 적극적으로 완화를 못하죠. 대출도 지금은 금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간접적으로 완화를 세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조정지역을 해제하는 거나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지역을 이번에 해제했죠. 해제를 했는데 아마도 올해 12월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1회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내년 6월에 정기인도 심의회가 열리니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2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근거를 제가 두냐면요, 여기 행정기관에 이런 운영활동 내역들을 보면은 주거정책 심의회 운영활동 내역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7번 했고, 2020년대는 8번, 그 다음에 2021년에 4번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6월 달에 한 거 보면 투기과일조 조정세 해제했고, 이번에 9월 달에도 한 번 더 했죠. 근데 여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일 작게 한 게 4번이에요. 4번. 그러면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명분과 기회를 가지고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을 꾸준하게 해제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 6월 달에도 9월 달에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다행히 좀 맞췄어요. 9월 달에 했는데 아마 올 12월 달에 해제 지역이
한층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은 뭐 정말 억울한 김포라든지 몇 군데 뭐 인천의 일부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내년에는 주요 지역을 빼고 이제 금리가 둔화되는 시점과 물가가 조금 안정된 시점에 맞춰가지고 규제 지역이 어느 정도 완전히 총선에 맞춰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요. 정치적 눈치를 보지만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완화입니다. 완화. 그리고 시장 상황도 지금 안 좋잖아요. 거래량도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규제 상승과 하락, 그다음에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것들을 꾸준히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들은 이런 완화의 방향성은 당연히 가져갈 거고, 이 완화가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다 확실하게 될 건요. 시장이 진짜 무너졌을 때는 진짜 크게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 시그널을 드디어 내가 부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격이 안 좋고 어려운 시장이 도래를 한다면 그 도래했을 때 그때는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통에 공을 넣고 막 이렇게 섞는 시기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거를 꼭 염두하시고 기회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그렇거든요. 저기 빈 땅이 있는데 여기 너무 시골스럽네. 개발 계획이 있지만은 지금 너무 시골스러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된 이후에 를 상상을 하면서 남들이 무서워할 때 내가 진입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기준, 현재 하락을 하는 양상으로 될 것 같다. 조정이 왔다. 그리고 현재의 세금이 중과가 되었다. 앞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현재의 느낌과 공포와 상황만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은요. 실행을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요. 실행을 모르는 사람이 패자의 타이틀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자라고 해서 뭐 싸우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삶은 치열한 전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것도요. 치열한 전투고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치열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건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보면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앞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 더 위험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있는 사람은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은 조금 싸게 팔아서 더 좋은 물건과 더 좋은 기회로 가는 수단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비율과 확률들은 굉장히 작지만은 그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하셔도 됩니다. 무주택자는 뭐 기다리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나 뭐 청약에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지만은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청약하면 무조건 로또였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 고민거리를 가져오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참 좋으신 분이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사실은 탄탄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니까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검단의 예비 번호가 되게 바로 앞이에요. 엄청 앞이에요. 근데 현금은 다 해보니까는 12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 있고 해가지고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뭐 다른 걸 더 좋은 걸로 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섭고 잘 모르고 세금에 대해서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길래 가격을 보니까는 공급 면적 대비해서 가격이 싸더라고요. 검단의 위치도 좋고 분양가가 한 4억대? 5억이 안 되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분명히 이 물건은 수익을 낼 겁니다. 주변하고 가격을 대비하면은 4억보다는 몇 억은 더 받고 나중에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현금이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의 불리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사면은 아직까지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다른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 중과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전매 제한이 5년이 있으니까는 5년 동안 팔지 못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불리한 게 뭐냐면요.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검단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산다면은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2년만 기다리면 되고 입지도 좋은 걸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양을 포기하고 입지와 그 현금에 맞는 물건으로 가라는 안내와 추천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이제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지만요. 이렇게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기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그 현금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선택보다 최선책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저는 실수 없이 이번 시장을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공포에 제발 무서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